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AMD입니다. 이 회사 많이들 아시는 회사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회사는 CPU와 GPU를 만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와 GPU를 만드는 회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의 경쟁사는 인텔과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회사가 해외 회사를 뭐라고 정리를 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한마디로 이해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회사는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안정성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는 이론이냐면 그 벤처 이론 중에 토네이도 이론이 있어요. 예, 토네이도 이론이 있어서 제가 이 차트를 딱 보니까 토네이도 이론하고 딱 맞는 차트예요. 이 회사 차트가. 그래서 이제 벤처 이론에 나오는 토네이도 이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가 안정성과 대중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트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갈게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로봇 개발, AMD. 로봇 개발한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추세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제 분석한 그 일본 기업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딱 나왔거든요. 얘도 딱 검색하면 로봇이 나와요. 이게 추세구나. 로봇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겠구나. 왜? 원하니까. 누가? 기업의 CEO가. 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해보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있는 공장은 다 셧다운. 기계가 있고 사람이 없는 곳은 계속 운영이 돼. 그렇다면 사람을 대체할 기계나 로봇,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을 대체할 AI,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을 높이는 거니까. 일단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한 회사의 오너라면 저도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공장이 셧다운 돼 버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심지어는 이제 머스크가 며칠 전에 그 얘기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하겠다. 신규 인원 안 뽑겠다. 근데 사실은 머스크 갈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인원이 별로 없는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예, 전기차 가보면 사람 없다면서요. 예, 거의 다 기계가 한다면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의 오너들은 이제 생각할 거야. 뭘 생각해? 사람을 줄여야겠다. 예,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줄여야겠다 이 생각을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진국들이 이제 자국 내에 이제 공장들을 밖으로 뺐다고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나 뭐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다 빼버렸는데, 이게 글로벌 사회였죠. 예전에 글로벌 사회였는데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부품 하나가 생산이 안 되면 모든 게 멈추네. 그래서 다시 뭐 하겠다. 자국 내로 음, 공장을 이전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예,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도 비싸고 환경 규제가 심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예, 화학 물질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동화죠. 예, 자동화 공장이 선진국 내에서 이제 자동화 공장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로봇이다. 로봇이다. 그리고 AI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봇 산업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도 여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모듈, 예, 로봇을 만드는 모듈 형태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을게. 니네 로봇 회사들 이거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니네 원하는 대로 개발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봇 회사들만 가지고 이제 이 산업이 발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로봇 회사들과 다른 회사들이 다 같이 계속 앞을 향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래의 먹거리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차트인데요.
제가 차트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앞에 토네이도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게 좀 필요해요. 예, 저도 살면서 이 토네이도 이론을 저는 정말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우리가 보통은 벤처를 창업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뭐가 생기냐면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컵라면 먹으면서 네, 컵라면 먹으면서 괴롭죠. 막 힘들게 다독거려 가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해봤는데 막 실패하고 막 이런 오랜 시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고통이 필요해요. 시행착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죠. 제품이 완성되면서 시장에서 제품이 나가는 그 시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네이도라고 해요. 제품이 완성되고 시장에서 이제 나가서 시장에서 팔리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쓰고 있는 시점. 이게 이제 토네이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이 시점에 IPO를 가죠. 벤처들이 IPO를 딱 가면서 회사도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막 인테리어 공사하고 막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 이후에 저도 이제 벤처기업들 많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두 가지의 길을 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올라가는데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확 커지고 이제 막 제품이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가 직원들이 많아지고 관리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갑자기 뭐 부자가 된 거잖아요. CEO가 부자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커지니까 조직 내 문제가 또 발생해. 뭐 최근에 그런 일 되게 많았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블리자드 이쪽에서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부의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성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이제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많이 쓰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문제 그 제품의 하자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품의 안정도를 계속 높여가야 돼요.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 회사는 내리막을 가요. 망하죠. 예, 많이 봤어요. 막 싸움질하고 회사 내에서 싸움질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하자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하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안정적이 되면은 이 회사는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가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다음 또 혁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벤처에서 얘기하는 토네이도 이론이에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인생에서도 이걸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그리고 음, 넘어지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했던 수많은 실패들이 지금 내가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나이 이게 40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0살 이전 그러니까 30대까지는 좀 넘어져도 된다. 넘어지면 많이 넘어질수록 그만큼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40살, 40살이 넘어갈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고수가 되어야 된다. 진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진짜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토네이도가 불 것이다.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 거냐면 요때 버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돈을 버는 것보다는 경력을 쌓고 경험 많이 쌓고 진짜 시행착오 많이 해보고 요렇게 해서 요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40살이 되면 요렇게
떡상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집이 여유가 있고 뭐 좀 그런 분들이야 이런 시간을 안 가지시겠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40살 이후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그 전에는 실패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40살 이후에 실패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이제 힘드신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망하면 진짜 회복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그 전에 하고, 40살 이후에는 내 인생에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때부터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데, 이 힘들게 오랫동안 힘들게 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진짜 성공한 사람, 저 말고 전 성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머스크도 이런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머스크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대박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뭘 보지 않아? 그들 삶의 힘든 시기를 보지 않고 뭐만 보고 있어?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시기를 보내야지 좋은 시기도 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네이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아재라 아재스러운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차트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차트 그대로 볼게요. 네. 아, 희망이 보이나? 아니야. 희망이 보이나? 아니야. 야, 희망이 없어. 어떻게 힘드네? 앞에 힘든 시기 보이시죠? 이렇게. 희망도 보였는데,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이제는 희망도 없어. 저점 다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토네이도가 샥 이렇게. 이걸 갖다가 토네이도 이론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고점을 160달러에 찍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표에서 그려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안정성, 그 다음에 대중성, 이거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노란색 박스권, 여기 바닥 찍고 다시 반등.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정성과 대중성이 확보된다면 이런 상승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이 있다면 160달러도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 단기 고점은 110달러,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점은 160달러. 또 다른 혁신이 있다면 160달러 이상을 갈 것이고,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야, 나 이거 그래 좋은 회사지 사고 싶어 기다리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저점 잡아볼게요. 최근 저점이 얼마였냐면 92달러. 92달러 뚫고 올라오긴 했어요. 92달러. 그 다음 밑에 저점이 75.2달러.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저점은 제가 볼 때 42달러. 요렇게 세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세요. 92에서 1차, 그 다음에 75.2에서 2차, 그 다음에 42에서 3차 나눠서. 어디서 뭐 반등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92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75.2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미쳐가지고 42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매수하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점에 매수하신 후에 110달러와 160달러에서 매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무시무시한 혁신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160달러 이상까지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AMD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뭐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토네이도 이론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토네이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